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군무원의 경영학의 전체 내용이 어떤가 하는 OT를 가볍게 우리가 한번 봄으로 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군무원이 공무원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군무원 쪽으로 몰리게 되고, 또 앞으로 군무원에 대한 대우가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나, 이런 방향으로 봐서 앞으로 많은 경쟁률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경영학이 나오는 군수직의 경영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영은 점수를 갖다 다득점 딸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하고 공부할 때 또 어떤 부위를 좀 잘 잡아줘야 되느냐 하는 개요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영은 무려 우리가 봤을 때 10개 영역이 10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떠냐 그러면 범위가 넓은데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은 개인의 가정 살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 때문에 가계부를 쓰고 또 저축과 그다음에 예금을 갖다 하면서 또 적정한 투자를 해서 바로 기업을 갖다 가게를 융성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래 보면 경영은 뭐냐? 대상이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경영의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기업을 갖다 대상으로 한다 그러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을 만약에 보고 우리가 만약에 또 예를 들어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행정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행정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그런 얘기가 바로 정부를 이끌어가는 방법이라면 기업을 이끌어가는 내용이 경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치 가게는 가계부를 가지고 통제를 하고, 기업은 경영학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바로 정부는 행정학이라는 제도 속에서 바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갖다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한다면 쉽게 여러분은 경영학이 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기업의 살림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기업을 갖다 우리가 집에 비유한다면 맨 여기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골이란 말이 나옵니다. 골. 이 골은 뭐가 되죠? 목표다, 타켓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고리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략이란 말을 갖다 씁니다. 이 고를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항해하는 선박의 나침판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인가 하는 방향에 대한 제시가 바로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니 하는 게 전략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이 전략을 갖다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봤을 때 4개의 기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생산관리다, 이럴 텐데 여기는 생산은 비교적 수리를 갖다 많이 취급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숫자를 가지고 얼마, 정량 또는 액, 금액, 또는 아니면 수량,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니까 바로 계량적이다, 이래보죠. 재무관리 역시 여러분 잘 알지만 자본의 조달과 자본의 운용이라는 이야기 역시 숫자를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될 겁니다. 그죠? 반면에 이제 인사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확계평 보유방이다. 그래가 제가 본수업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람을 확보하고 개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갖다 거쳐서 마지막에 가서는 바로 깨끗한 퇴직을 갖다 시켜주는 내용,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계량보다는 말로 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마케팅도 역시 이론의 영역이다, 이래 돼가 요거는 수리를 나타내는 영역이라면 이거는 논리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이 4개 기둥, 바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각 축을 갖다 싸서 목표를 달성하게끔 이끌어주는 하나의 기둥의 역할을 갖다 4개가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재무나 인사나 그다음에 예를 들면 마케팅, 우리가 본 수업에서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 밑바탕을 갖다 이끄는데 정보, MIS라고 우리가 말하죠. MIS는 바로 요즘은 어떻죠? 바로 여러분들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떠냐, 산업혁명에 있어서 수리로 된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어서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MIS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MIS라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정보, 그리고 여기에 숫자로 된 정보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어카운팅,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회계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반이 뭐냐, 조직입니다. 조직은 바로 기업을 이끌어가는 바로 뭐가 되느냐, 밑바닥이다.
기반이라고 우리가 불러주죠. 기반은 바로 굉장히 중요한 골격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조직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직은 우리가 본수업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마치 집에 비유한다면 뭐 일반 아파트 할 땐 여러분 아파트 공사는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철조망을 치고 하다 보니까 안 보이지만 뭐 단독 집을 지을 때 가끔씩 이래 보면 땅을 팔고 그 땅 밑에 뭐가 됩니까? 철근과 콘크리트를 까는 걸 갖다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철근과 콘크리트를 밑에 맨 마닥에 까는 게 뭐죠? 바로 조직이다 이겁니다. 조직. 집에 비유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경영업을 하우스에 비유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이 영역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10개 영역이다. 그 속에서 회계와 재무관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리적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하며 회계와 재무관리는 숫자로 된 여러분과 함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이야기가 뭐가 되죠? 바로 회계와 재무관리 영역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잘 알지만 8개는 이론적 영역이지만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8개 영역. 8개 영역, 국제 경영까지 8개 영역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2개 영역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스페셜한 영역 바로 회계와 재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회계가 숫자로 되어 있고 재무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이 8개 영역 속에서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게 뭐냐 그러면 국제 경영. 이 국제 경영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있는 뭐 인사관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리가 나오는 8개 그리고 여기에 2개 이렇게 돼서 경영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경영할 90점 정도 맞겠다 이럴 때는 이 8개 영역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2개 영역이 굉장히 어떠냐 그러면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제 맨 뒤에 가면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며 이야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회계와 재무를 정말 잘해야 된다. 왜? 이 8개 영역은 거의 대다수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별 차이를 갖다 둘 수가 없다. 남들보다 더 우수하게 어야 되느냐 뛰어오른다 그러는 거 불가능한데 이 영역을 얼마나 정리를 잘하느냐 회계와 재무가 정리가 잘 되느냐에 따라 거의 어야 되느냐 경영학에 90점 이상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90점 이하냐 경영은 거의 90점 이상을 갖다 여러분 돌파해 줘야 됩니다. 그만큼 꼼꼼히 공부하면 90점 이상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될 정도로 정리를 잘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전체 10개 토탈 10개 영역을 갖다 우리가 어야 되느냐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된데 이 속에서 회계와 재무가 굉장히 중요하며 나머지 일반 국제 경영까지 물론 여기는 MIS도 들어가죠. MIS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뜨는 게 MIS나 국제 경영까지도 다른 책에 없는데 선생님 책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10개 영역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책을 사면 안 됩니다. 책을 반드시 경영학 책을 살 때는 이론적인 8개 영역과 회계와 재무가 정말 제대로 돼 있느냐 뭐 그림도 있고 제대로 돼 있느냐 아니면 얄팍하게 한두 장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 책 믿고 공부했다가는 여러분들이 큰일 난다. 그리고 책 고르는 것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영학 속에서 이렇게 10개 영역을 갖다 다 하며 특히 회계와 재무가 제대로 돼 있느냐 검증을 하고 여러분 책을 사서 공부해야 된다 그러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바로 경영학을 집에 비유한다면 목표가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갖다 세우고 생산, 재무, 인사, 마케팅, 정보, 회계관리, 조직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갖다 하며 이제 쭉 배운다 하는 이야기를 가볍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나가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며 나가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경영학이란 어떤 거냐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경영학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내가 얘기를 했지만 정부를 대상한다면 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계를 갖다 중심적으로 개인으로 중심적한다 그러면 가계부나 우리가 봤을 때 예금과 투자 이 2가지 측면에 한 가게를 갖다 생각하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대상이 바로 기업이다. 그리고 여기는 사람과 물건, 인사관리죠. 인사관리. 물적관리는 나머지. 이 2가지를 갖다 결합해서 우리가 이끌어가는 게 바로 경영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보통 이제 인적물리에는 인사관리. 인사관리는 보통 확계평 보유방이다. 그런 걸 본수업에 얘기를 했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신림동 가면 노무사 공부를 갖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보면 인사관리를 갖다가 확계평 보유방 이렇게 많이 쓰는데 뭐 좋습니다. 확보, 개발, 평가, 보수, 유지, 방출 이 4가지를 우리가 6가지를 갖다 배우는 게 인사관리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물적 자원에 오면 뭐가 되느냐? 물건을 어떻게 생산하니? 바로 물건에 대한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쭉 과정을 갖다 보는데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공일작전이라고 얘기하죠. 공정계획, 일정계획, 작업분배, 진척관리, 공일작전.
본수업할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공일 작전을 설명드릴 겁니다. 마케팅은 바로 니드와 완터라는 이야기가 되죠. 물건을 필요로 하는 것과 충족을 시키는 것. 예를 들어 배가 고프다. 이거는 니드는 누구나 다 배고프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러시아인이든 배고프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완터, 그걸 충족시켜주는 완터는 어떻죠? 한국은 김치찌개, 그다음 미국은 뭐 햄버거, 치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니드와 완터의 차이를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극복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인에게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판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원래 다른 거. 원래 뭐가 됩니까? 걔들은 햄버거, 치즈를 먹는데 김치찌개가 몸에 좋다 그러고 한국인이 선전해서 미국인이 배고플 때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먹는다 그러면 이건 뭐죠?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니드와 완터의 디퍼런스를 조율해서 바로 차이를 조율해가며 창조해가는 거, 바로 판매를 창조하는 거, 셀러가 일어날 때 이건 마케팅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재무관리는 자본의 조달과 자본의 운용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뜨는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재무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보통 거는 뭐 다 학생들이 공부해 오니까 차이를 낼 수가 없다 이거죠. 재무회계. 재무회계 이거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느냐에 따라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그쪽에 거의 5개, 2개, 7개 정도 25개에서 7개, 8개가 뭐냐 회계와 재무 쪽으로 뜨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로 된 의사결정을 갖다 계량 의사결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확실성화, 확률이 100%일 때 보통 이제 초기에 투자할 때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위험하 그럴 때는 확률이 각각 다릅니다. 경기가 좋을 확률, 보통일 때, 나쁠 때. 그래서 합하면 30%, 100%다. 그러니까 30, 30, 40%를 줍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불확실성하 이럴 때는 이거냐? 투자자의 가치관이 어떠냐?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낙관과 비관이냐? 낙관이냐? 바로 투자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죠? 이게 바로 불확실성합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가면 상충하죠. 고수톱입니다. 바로 항상 합하면 제로다. 자, 돈을 내가 1,000원 읽었다 그러면 딴 사람 1,000원 땄어. 고수톱 칠 때 돈을 딴 것과 이런 걸 더하면 전부 다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제로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가지를 구분하며 어떻게 되느냐 배우는 게 바로 계량의사다. 네 가지 교육과정을 갖다 딱딱딱딱 구분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학. 회계는 이제 재무다. 그럴 때 재무는 뭐죠? 상품을 취급합니다. 남이 만든 상품을 가져와가 파는 건 재무입니다. 원가 회계는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 판다. 그럴 때 원가 회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뭐냐? 상품이란 말을 갖다 우리가 쓰게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제품이란 말을 갖다 쓴다. 이거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남이 만든 물건을 사와서 파는 거는 재무 관리라고 말하고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 생산해서 파는 건 뭐가 되죠? 원가 회계다. 그래서 여기는 제품이 되고 이건 상품을 취급한다. 이게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재무 관리. 바로 아까 얘기하던 이거 2번 나왔네요. 바로 자본의 조달과 자본의 운용이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경영 정보는 EDI. EDI라 그러는 건 바로 여러분 종이 없는 문서다 이거죠. 그리고 정보를 갖다 교환해 주는 이거 이하여 전자상 거래가 완성된 거. 그리고 이제 국제 경영은 계약과 이행과 종료라는 기종이라는 단계를 갖다 거치며 외국과의 거래, 세계는 하나다. 그래서 국제 경영이라는 이야기, 무역에 대한 이야기가까지가 나온다. 그래서 무려 10개를 갖다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알고, 그리고 경영은 인적과 물적을 갖다 결합한 걸 갖다 우리가 통합된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며 경영은 어떤 건가 10개 영역, 특히 그래서 회계와 재무가 제대로 된 책을 봐야 된다는 것과 국제 경영이 빠졌다. 책 8개가 아니라 7개, 6개 되면 절대 안 된다. 8개 영역이 다 나와 있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만 여러분들은 90점 이상 돌파할 수 있다 하는 책에 대한 선정, 이거부터 중시하고, 제 책은 이 10개 영역이 다 나와 있으며 특히 회계와 재무는 어느 책에 비해서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달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이 목차의 정리에서 경영학을 우리가 본다면은, 경영학은 바로 뭐가 되느냐? 경영학 그럴 때 학은 바로 기업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영은 뭐냐? 조직입니다. 이게 아주 차이점이죠. 경영학은 기업을 얘기하고 경영은 조직을 얘기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니드와 완터 사이에 이 차이가 있는 거. 배고프다 그런 필요는 누구나 느낍니다. 그러나 그 완터 욕구는 어떻죠? 나라마다 달라. 한국인 김치찌개, 미국인 바로 뭐가 되느냐? 햄버거, 치즈란 말이야. 그런데 한국인이 미국인에게 햄버거와 치즈 먹지 말고 김치찌개 먹어라. 이게 뭐죠? 바로 마케팅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STP라 그래가 넓은 시장을 갖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쪼개자, 세분화하자.
그리고 내가 여기 들어가야지 타켓하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구분한 게 서브하고 이게 타켓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1등을 하지? 이게 바로 포지션이다. STP 과정을 갖다 거치고 4P를 갖다 취하며 통제를 하는 과정이 상황 이론에 맞게끔 진행하는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마케팅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조직행위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모였다. 그러면 이건 조직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개인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집단이 있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조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집단도 두 사람 이상이고 조직도 두 사람 이상인데, 여기는 목적이 어떠냐? 목적이 덜 뚜렷하다 이거죠. 목적이 덜 뚜렷하다. 그러나 여기는 조직은 목적이 뚜렷하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은 뭐 그대로 1인 혼자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예를 들면 7장까지는 개인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다음 7장부터 예를 들면 9장까지는 거의 예를 들면 그러면 10장까지 8장부터 한 10장까지는 뭐냐? 집단에 대하여 얘기하고 11부터 12까지는 바로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는 집단입니다. 길거리에서 가수가 모여서 노래를 부르더라. 그럼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집단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기업은 뭐가 되느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덜 뚜렷하죠. 여기는 뚜렷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동창회를 가자. 동창회 같은 데는 어떠냐 그러면 기업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기업은 삼성 같은 경우는 조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세 단계를 나누며 공부하는 이야기가 바로 개인은 혼자, 집단은 두 사람인데 단순한 집단, 그 다음에 조직은 두 사람 이상은 이상인데 여기는 목적이 뚜렷한 집합,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사람을 대한 관리가 확개평 보용, 확보를 하고 개발을 하고 평가를 하고 보수를 주고 유지를 하고 방출을 한다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 인사관리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생산관리는 공일작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공일작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일작전은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맨 먼저 공일작전에서 공은 공정계획을 얘기합니다. 어떤 물건을 어떻게 만들까? 일정계획은 타임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공정계획은 작업에 대한 플랜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다음 일정계획은 뭐냐 그러면 타임에 대한 플랜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매트릭스 속에 묶어주면 작업에 대한 분배가 되고, 얼마만큼 진행되었니 이 두 가지를 묶어주는 게 뭐가 되죠? 작업에 대한 분배가 되고, 진척관리는 얼마만큼 진행됐니,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간트라는 학자가 얘기한 간트 차트가 나오죠. 간트 차트가 일의 진행도를 막대 그래프에 그려놓고 쫙 비교하는 진척 관리를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은 바로 정보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정보 사회가 도래했고, 정보에서 승자와 피해자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동네 뭐가 되느냐? 비디오 가게. 전부 다 피해자에 속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디지털 세력에서 경제 원칙이 옛날은 수학 체감의 법칙이었습니다. 똑같은 농토에다가 똑같이 나무를 계속해서 농산물을 심으면 매년 가면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는 아예 3년마다 한 번씩 휴경지를 제정해서 생산을 하지 않아도 농민에게 돈을 줘줍니다. 왜? 땅을 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수학 최정의 법칙이 바로 오늘 새로운 경제입니다. 뭐냐? 여러분들 가끔 요즘 입시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유명한 강사는 100억을 번다. 1년에 연간 100억을 번다. 왜? 바로 온라인이라는 시스템의 이야기가 뭐가 되죠? 강의를 워낙 잘하니까 수험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은 1등이 끝나면 2등 강사 끝나면 3등 이런 식으로 갖고 야간에 의해서 수강증 끊기 위하여 밤을 새웠다. 그래가 옛날 노량진 같은 데는 학원이 많았죠. 그때는 막 입시 학원을 갖다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밤을 새워야만 수강증을 끊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은 집에서 뭐가 됩니까? 다 온라인 시스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수학 최정, 한 사람에게 다 몰린다 이거죠. 몰빵한다 이거죠. 몰빵. 그러니까 뭐냐? 100억을 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수학 최정의 법칙이라는 얘기인데, 옛날은 수학 체감이었는데 지금은 수학 최정의 법칙의 시대가 있다 그러는데, 학원 강사 예를 들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바로 여러분 정보화 시대에 왔다. 이래 내가 EDI는 종이 없는 문서를 갖다 얘기합니다. 종이 없는 문서. 종이 없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알지만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베일로
메일로 딱 보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CAL에서는 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정보에 대한 교환이다. 내가 은행에 정보 교환이라는 말이 나죠. 바로 산업 간의 정보를 갖다 줘서 서로가 뭐가 되느냐 교환해서 이 사람 통장에서 돈을 갖다 빼가도 될까? 이 두 가지의 결합에 의하여 나오는 게 뭐냐? 전자상 거래를 갖다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외국까지도 물건을 갖다 직접 구입하는 직구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이야기가 다 뭐가 되느냐? 바로 이런 MIS 속에서 EDI, CLS 이 두 가지 덕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계와 재무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재무관리입니다. 재무관리는 재산에 대한 관리인데 뭐냐? 두 가지입니다. 회사가 필요한 자본을 어디에 조달하지? 그리고 조달된 자본을 어떻게 운영해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켜 주느냐? 이게 목적입니다. 두 가지죠.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니? 조달된 자본을 어떻게 운영하니?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니가 대변입니다. 여기는 바로 여러분 부채와 자본이란 두 가지가 나오죠. 부채는 남으로부터 빌려오는 거, 자본은 바로 회사의 주인이 낸 자본. 이 두 가지 이하여 바로 자본에 그 회사의 돈에 대한 원천이 뭐가 되느냐? 누구로부터 돈이 왔니? 예를 들어서 부채가 30억이고 주주가 낸 게 70억이다 그러면 여기는 100억이 뭐가 되느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자산이다. 이 자산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경제력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력. 이 회사가 얼마만큼 경제력을 가졌니? 네 거 내 거 구분 없이. 그래서 이거는 자본의 조달을 갖다가 하고 이쪽은 자본 조달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니? 하는 이야기가 되고 여기는 바로 자본을 갖다 어디다가 투자를 하니? 조달된 자본을 어디다 투자를 하니? 자본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쭉 배우는 게 뭐가 되죠? 그렇죠. 조달의 방법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논하는 것이 바로 재무관리다. 그리고 가장 현대적으로 뜨고 있는 과목이다. 그래서 뭐 군무원 시험도 나오지만 한국은행이나 공기업 시험 볼 때도 이 재무관리는 정말 이제 시험에 필두로 나오고 있고 기업에 들어갈 때도 기업은 이 두 가지 이하여 운영하는 거. 삼성 같은 데도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지? 바로 부채와 자본이란 말이야. 이 자본을 갖다 어디에 또 투자를 하지? 투자를 어디 하지? 바로 이게 뭐냐 그러면 차변 쪽 이야기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재무관리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회계학은 어떠냐? 회계학은 바로 화폐로 숫자를 제공한다. 화폐 숫자로 정보를 제공하는 학문이 뭐가 되죠? 회계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재무회계는 남이 만든 물건을 사와서 파는 과정이다. 타인이 만든 거라 그랬죠. 원가 회계는 제품을 직접 자기가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밀가루를 반죽해가 빵을 만든다. 그럼 밀가루는 뭐죠? 재료입니다. 밀가루 반죽 상태는 뭐죠? 현재 물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제공품이라고 불러주죠. 그리고 이제 완성된 빵을 제품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세 단계를 요하는 게 바로 원가 회계다. 그러나 남에게 물건 떼와서 파는 상품은 뭐가 되느냐? 재무회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원가회계는 제품을, 여기는 상품을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량 의사결정, 숫자로 된 의사결정을 갖다 얘기한다 그랬죠. 숫자로 의사결정을 갖다 디시전 메이킹을 하겠다. 이게 바로 계량 의사라는 얘기가 바로 숫자로 바로 그냥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숫자로 된 의사결정을 우리는 계량 의사결정이라 부르더라. 그 얘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확실성하 그럴 때는 아예 확률이 100%입니다. 여기는 초기에 투자할 때 땅을 산다, 건물을 짓는다. 이건 바로 확실성하의 투자라고 말하죠. 반면에 위험하다 그럴 때 위험함은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30%, 40%, 30%. 경기가 좋을 확률 30%, 경기가 보통일 확률 40%, 경기가 나쁠 확률 30%. 이 경우의 수를 갖다 구분하며 결정하는 거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성하는 의사결정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 맥시. 바로 긍정을 하는 맥시는 뭐가 되죠? 바로 긍정적 가치관을 가졌다 이겁니다. 반면에 뭐가 되느냐? 미니다 그럴 땐 이건 비관 중에 비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죠. 만나도 계속 웃으면서 자기를 도와달라. 맥시다 말이야. 그럼 옆에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다 이거지.
그렇지만 미니미는 매일 짜는 사람 이거 미니미이다. 이게 바로 의사결정을 갖다 하는 결정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죠?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상충화는 상호 충돌을 얘기합니다. 상호 충돌하는 건데 일명 게임 이론이다. 고수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제로가 되는 거, 제로섬이다. 여러분 고수톱 칠 때 돈을 딴 사람과 읽은 사람을 합하면 뭐가 되죠? 0이 되는 거. 바로 상호 충돌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이다 하는 말을 배우는 것. 이런 이야기가 정리된 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되죠? 계량이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국제경영은 뭐가 되죠? 그렇죠. 외국 국경선을 넘어서서 무역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계약이다, 이행이다, 종료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갖다 겪으며 외국과의 거래를 국제경영이라 불러준데 계이종이다. 계약, 이행, 종결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계약을 맺고 신용장을 갖다 보내고 관세는 바로 국경을 넘을 때 내는 세를 갖다 얘기하고 국민이 내는 우리 일반 한 국가 안에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외국과의 거래는 관세라는 얘기, 포린 텍스를 얘기한다 하는 말을 알아두고 여기는 이제 환율. 왜? 외국과 거래하다 보니 1달러 대 1대 1300이다. 이렇게 비율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 환율이라고 얘기하며 또 국제경영 전략을 해서 종료를 한다. 이런 과정까지 10개 영역을 배우는 것이 우리 전체 뭐가 되느냐? 경영학의 이슈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이게 깔끔하게 대비를 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로 이제 결론을 갖다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전체적 정리를 하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10개 영역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여기에 대한 대비되고 이 10개 영역이 제대로 된 책이 있느냐 하는 걸 보고 여러분 결정하며 내용을 특히 봐야 되고, 회계 재무는 굉장히 요즘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두 페이지 있는 책, 그런 책 가지고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회계와 재무까지도 신경을 쓰며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우리 책은 이런 내용을 다 갖추었다 그런 이야기를 알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